안녕하세요, 수상하라즈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마록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습니다. 중학생 때 밤새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애니메이션도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된 게 2022년 4월이었는데 미뤄지다가 5년 만인 2025년 2월이 돼서야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흐지부지 어그러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개봉을 해줬네요. 하지만 1998년에 만들어졌던 영화가 워낙에 거시기했던지라 솔직히 마냥 기대만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인 상황. 이번에도 퇴마록의 설정만 빌린 이상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퇴마록이 개봉하고 낼름 극장으로 달려갔는데 이거 대한민국 만세, 퇴마록 만세였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퇴마록 애니메이션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생각 이상으로 좋은데 였습니다. 사실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오랜 하청 작업을 통해서 동화의 퀄리티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는 진즉부터 알고 있었죠. 이번 퇴마록을 제작한 로커스 스튜디오가 만들었었던 레드 슈즈를 봤었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레드 슈즈도 진짜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일단 퇴마록이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마록이라는 작품은 아직 이 땅에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기가 자리도 잡지 않았던 시절, 인터넷은커녕 아직 집에 컴퓨터도 없는 집이 많았던 시절, 전화선으로 접속하는 PC통신이 유일한 온라인 소통 방법이었던 바로 그 시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자동차 부품종합기술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이우혁이라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 취미로 히어로 하이텔이라는 PC통신에 1993년부터 소설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박이 터진 작품이 바로 이 퇴마록인 것이었죠. 퇴근길에 판타지 소설이나 써볼까 하는 마음으로 슬레이어즈를 썼던 칸자카 하지메 작가와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 사실 이우혁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만화 그리기나 연극의 각본을 쓰는 등 스토리텔링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만큼 소설을 쓸 숙명,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아무튼 퇴마록은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오컬트를 전면에 내세운 어반 판타지 장르였던 만큼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던 당시의 젊은이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줬던 게 아닐까 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성력을 사용하는 구마사제 박신부, 도해 스님으로부터 받은 70년 공력으로 태극기공과 사자우라는 무공을 사용하는 이현암, 힌두 밀교와 도가, 그리고 해동의 모든 주술과 술법까지 사용하는 천재아이 장준우, 사랑을 주관하는 애연명왕의 화신인 현승이까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마블 같은 느낌의 캐릭터들의 존 콘스탄틴이나 엑소시스트 같은 엑소시즘, 기연의 기연을 거듭하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초절정 고수로 성장한다는 전형적인 무협의 클리셰, 거기에 공자광이 떠오르는 밀교의 주술이나 술법까지 여러 장르의 매력을 한 작품에서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다른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파티를 구성해서 싸운다는 것은 전형적인 RPG 게임의 공격대의 구성과도 같았으니 이건 뭐 지금 나와도 인기 있을 요소들을 90년대 초반에 선을 보였으니 사람들이 환장하지 않고 배길 재간이 있나.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덕질이라는 문화가 아직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 덕질이랑 비슷한 문화가 시작된 작품이 이 퇴마록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이렇게 퇴마록이라는 작품은 과장 조금 못해서 단순한 인기소설이라기보다는 1990년대를 관통하는 사회현상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식 라이트 노벨이나 웹소설의 시조세라고도 할 수 있는 국내 문학계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누적 판매 부수가 1000만 부를 찍었다고 하니까 그 수입도 상당하겠죠. 퇴마록이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번에 개봉한 퇴마록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0년 4월 사이더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지금의 로커스 스튜디오에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퇴마록을 제작하고 있다는 발표를 봤을 때 그래,
이제는 때가 됐지. 이제는 기술이 되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흑역사로 남아있는 퇴마록 실사 영화가 만들어진 1998년에는 퇴마록을 구현하기에는 기술력이 딸렸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지금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퇴마록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퇴마록이 가진 매력을 몽땅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건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가 애기들용으로 편중된 상황이라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장르물에 대한 제작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는 점이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었죠. 제작사인 로커스 스튜디오도 레드슈즈로 그 실력을 증명하기는 했지만 과연 오컬트 어반 판타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원작이 가진 특유의 매력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감독은 있는지, 코어 팬층도 두텁고 그들의 기대치까지 높은 작품이었던 만큼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도 이번 작품의 원작자 이우혁 작가가 직접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불안한 마음에 내리쬐는 한 줄기의 빛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우혁 작가님도 세월이 지나서 퇴마록 영화가 잊혀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애니를 제작하겠다고 나선 로커스 스튜디오의 제작진들이 퇴마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번 제작에 함께하기로 하셨다고. 하지만 원작자가 참여했음에도 졸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던 만큼 마음속 한켠에 남아있는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2022년에 개봉하기로 한 일정은 다음 해로 밀리고 또 다음 해로 밀리니까 이거 아무래도 빠그러지나 보다 하는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2024년까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역시나 하고 실망하고 있던 찰나 2025년 1월에 다음 달에 공개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오면서 진짜로 2025년 2월 21일 퇴마록 애니메이션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간만보다 은근슬쩍 사라지는 줄 알고 어찌나 불안했었는지. 암튼 2020년 퇴마록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발표 이후로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공개된 이번 퇴마록 애니메이션. 이 작품에 대한 저의 감상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제대로 된 장르물 애니도 만들 수 있구나 였습니다. 정말 생각 이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깜짝 놀랐다고 할까요? 퇴마록의 팬이라면 이제야 제대로 된 퇴마록 영상물을 만난 느낌으로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퇴마록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마록 원작 소설을 좋아했던 올드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작품의 작화는 정말이지 인상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신비로운 게 퇴마록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딱 잘 어울렸다고 할까요? 묘하게 한국적인 이미지랑도 잘 맞아떨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느껴졌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아닌 넷플릭스 시리즈의 아케인과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부분은 좋으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작품의 이미지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지만 독창적이지 못하고 따라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못내 아쉬웠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케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작화의 컨셉과 방향성은 정해져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케인이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작화의 스타일이 정해졌었는데 아케인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아케인을 참고했다는 오해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케인 시즌1이 2021년이고 퇴마록 애니메이션 제작 발표가 2020년 4월. 제작 발표 당시의 컨셉 이미지를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퇴마록의 김동철 감독은 처음엔 억울하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 대자본의 웰메이드 애니메이션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번 작품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걸맞게 작화뿐만 아니라 그림의 움직임, 동화의 퀄리티도 부드러우면서도 유려했는데 이것들이 화려한 액션의 연출과 맞물리면서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액션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액션을 보고 있으면 야, 이 정도의 액션 연출이면 액션만으로도 충분히 볼만 하겠는데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액션이 난무하는 화려한 화면 연출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감정선과 이런 감정선을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성우진들의 신들린 연기까지. 성우분들의 연기는 진짜 근래에 봤던 연기 중 최고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몰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소한 소품이나 의상, 액세서리, 건축 디자인 같은 작품 전반에 보여지는 미술의 수준까지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솔직히 볼거리가 많은 눈이 즐거운 작품이라는 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는 작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몬스타엑스의 OST는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찰떡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작품 초반의 몰입도를 확 끌어올려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캐릭터 디자인, 장호법, 서교주를 비롯해 해동밀교의 호법들뿐만 아니라 현암에게 공력을 전수해주는 도회스님과 악마의 빙의된 신부 등 주인공 이외의 인물들까지 소설 속의 인물대로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작품 초반에 박신부와 한판 뜨는 악마 아스타로트의 모습이나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아수라의 디자인은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페르소나 게임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4인방의 경우는 일부 원작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 만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각각의 캐릭터의 특징과 개성을 잘 살린 디자인으로 충분히 매력적으로 잘 뽑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암이 너무 세련된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90년대 아저씨를 2025년에 그대로 소환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당연히 시대적 보정이 반영된 거겠죠. 그리고 준우는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라 아마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고, 승희는 상상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드세고 말괄량이 같은 이미지는 잘 반영된 것 같아서 나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스커트의 미인형을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 시대에는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번 퇴마록 애니메이션은 30년 가까이 지난 시대를 반영한 각색까지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헐크가 돼버린 박신부였죠. 개인적으로는 바람의 검심에 나오는 파괴승 안지처럼 외형이 변하게 됐다는 내용이 살짝 추가됐으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처음부터 너무 대놓고 전투형으로 바뀌어버려서 원작 팬 입장에서는 상상했던 이미지랑 너무 괴리가 심해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작자인 이우혁 작가도 대한민국에서 성직자가 수염은 좀 그렇지 않냐며 반대했었지만 모든 사람이 캐릭터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제작진의 의도를 존중해서 특별히 고집을 부리진 않았다고 하네요. 분명 이렇게 외형이 바뀐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이번 퇴마록 애니메이션은 작화부터 캐릭터 디자인, 액션 연출, 성우 연기 등등등 모두가 생각한 것 이상의 퀄리티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완벽한 작품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죠. 어떤 명작이든 사람에 따라서는 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퇴마록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쉬웠던 부분들을 억지로라도 한번 짚어보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억지로 짚어본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번 퇴마록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별것 아닌 사소한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을 보다 보면 아주 사소하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박신부의 회상씬에서 나오는 AI가 그린 듯한 이미지나 박신부와 의대 동기였던 것으로 나오는 장호법이 박신부를 찾아와서 처음 만나는 사이인 것처럼 인사하는 장면, 그리고 우등 고속버스표를 받았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들, 이런 어색한 장면들은 분명 영화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옥의 티와 같은 것들이었죠. 분명 사소한 부분들이었지만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는 부분으로서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 때문에 결코 작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소소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아스타로트가 퇴마록 세계관에서 지옥설 3위의 대악마라는 건 퇴마록 원작을 읽은 올드 팬들은 알겠지만 이번 애니메이션으로 이 작품을 처음 접하는 유비 입장에서는 아스타로트의 모습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아무리 봐도 박신부 혼자서 상대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빌런이 작품 후반에 등장하는 메인 빌런보다 강해 보인다는 게 아무래도 밸런스가 무너진 느낌이랄까? 아무리 봐도 아스타로트가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인 아슈라보다 강해 보이는데, 아무리 승희의 서포트가 있었다고 해도 아스타로트는 박신부 혼자 상대하고 완전 현신한 상태는 아니라고 해도 아스타로트에 비해 약해 보이는 아수라는 때로 덤벼들어도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아무리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해도 보여지는 것에서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어차피 각색이 들어갈 거 아스타로트가 현신할 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이유로 힘에 제약이 걸린다는 대사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주 조금 있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암이 가진 사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조각조각 쪼개서 보여주는 것까진 좋았는데 뭔가 현암에 대한 사연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연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프닝 크레딧 화면에서 몬스타엑스가 부른 비스트 모드를 배경으로 현암이 태극기공을 수련하는 모습이나 주와 인마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짧게라도 보여줬으면 영화 내에서 현암이 가진 사연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이번 테마록 애니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딱히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박신부의 회상씬에서의 AI 스타일 연출과 우등 티켓으로 타는 시내 버스 말고는 딱히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모여서 완성도를 결정하고 작품 전체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굳이 구태여 한 번씩 언급한 것 뿐이라는 거. 그리고 테마록 애니메이션이 이번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물로 계속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번 작품이 잘 풀려서 넷플릭스 같은 거대 플랫폼의 투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생각만 해도 좋네. 그래서 이번 애니메이션이 테마록을 전혀 모르는 유비가 보기에는 어떻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대답은 테마록을 몰라도 입문작으로 충분히 훌륭하다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어른들이 볼만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중에 탑 클래스에 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테마록이 가진 매력에 빠져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테마록이라는 작품이 가진 힘이 엄청나다는 건 댓글을 남겨주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시면 충분히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원작자인 이우혁 작가님도 이번 작품은 분명 테마록이라고 인정하셨다고 하니까 테마록을 좋아하시는 분 또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수준이 궁금하신 분들 또는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발전을 바라시는 분이시라면 뭘 망설여, 지금이라고. 상영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루라도 서둘러서 극장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늦으면 넷플릭스로 나오겠지.